대륙의 절반이 그들의 말발굽 아래 침묵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거대한 제국들, 수백 년을 이어온 찬란한 문명들이 몽골이라는 이름 하나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던 13세기였습니다. 그들의 진격은 마치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았고, 바람보다 빠른 기병들의 화살은 빗발치듯 쏟아지며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는 그들과는 다른 운명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무릎 꿇을 때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 하나를 요새로 삼아 장장 40년에 가까운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끈질긴 항전, 그 서막은 과연 어떻게 올랐을까요?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에 맞서 고려가 어떻게 강화도를 불침의 요새로 만들었는지, 그 기적같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역사 속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3세기의 세계 지도는 몽골이라는 거대한 잉크로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의 몰락, 금나라의 멸망, 그리고 서역 원정까지. 칭기즈칸과 그 후예들이 이끄는 철기병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 그 자체였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상황은 풍전등화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북쪽 국경은 이미 몽골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있었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그들의 정찰대가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조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륙의 다른 나라들처럼 항복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저항을 선택하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우와 조정 대신들은 개경의 왕궁에 모여 밤을 지새웠습니다. 육지에서의 전면전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기동력과 파괴력은 평야지대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려에게는 몽골이 갖지 못한, 아니 몽골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리던 그들에게 출렁이는 파도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은 미지의 공포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강화천도입니다. 일국의 수도를 섬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추신경을 적의 사정권 밖으로 옮겨 장기적인 항전태세를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육지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채의 명맥을 유지하며 몽골군이 스스로 지쳐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청야 전술, 극단적인 형태이자 가장 확실한 승부수였습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232년 여름, 장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왕실과 관료,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수도를 뒤로하고 좁은 해협을 건너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뒤에서는 몽골군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에는 거친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에는 묘한 결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을 우리가 원하는 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육지와는 불과 좁은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곳에 흐르는 물살은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하고 물밑에는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늪과도 같았습니다. 고려의 지휘관들은 이 지형적 이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숨기 위해 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여마라는 좁은 물길을 세계 최강의 기병대를 수장시킬 거대한 덫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전술교범에 바다를 건너는 공성전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지 끝까지 추격해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섬을 두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원경도 없던 시절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고려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며 몽골 장수들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들에게 강화도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한 고려 조정은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방어시설을 보강하고 간척 사업을 통해 식량 생산을 늘렸습니다. 또한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산성들에게도 항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왕조는 건재하며 바다 위에서 너희를 지휘할 것이다. 이것은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육지를 휩쓸며 고려를 압박했지만 바다 건너 들려오는 고려의 끈질긴 저항 의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는 늑댐의 무리와 바다를 지배하는 용의 대결. 몽골군은 강화도 맞은편 김포와 통진 일대에 진을 치고 뗏목과 조잡한 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면 저 좁은 물길쯤은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눈앞에 흐르는 저 물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루에 2번씩 거대한 힘으로 솟구치고 가라앉으며 수많은 배를 집어삼킨 살아있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려의 수군 지휘관들은 막루에 올라 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수백, 수천의 몽골군이 강가에 집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냉철한 계산이 그들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라. 너희의 그 자랑스러운 말발굽이 물에 젖는 순간 너희는 더 이상 천하무적이 아니다. 강화도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가장 작지만 단단했던 나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곧 여마의 거친 물살 위에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기상천외한 수성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과연 몽골군은 이 물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려의 예상대로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강화도의 천연 해자, 여마가 가진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과 이를 이용해 적을 농락한 고려 수군의 치밀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몽골의 대군이 왜 그 좁은 물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통쾌한 전략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웁니다. 몽골군이 김포 문수산성 너머로 강화도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코웃음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물길, 강화 해협이라고도 불리는 염하는 이름 그대로 강처럼 좁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폭이 좁은 곳은 불과 수백 미터, 소리를 지르면 건너편의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강들을 건너온 몽골 기병들에게 이 정도의 물길은 말에 탄 채로도 건널 수 있는 개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건너편 강화도에서 이를 지켜보던 고려의 장수들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눈에 보이는 거리감에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발밑에 흐르는 물이 단순한 바닷물이 아니라 고려가 준비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마는 겉모습과 달리 한반도 서해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물길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이자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수로입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서해의 특성상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의 유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듯 소용돌이 치는 급류는 숙련된 사공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몽골의 장수들이 육안으로 본 것은 잔잔한 수면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시속 10노트에 육박하는 급류가 암초 사이를 헤집으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를 띄우는 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흐르는 성벽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려와 몽골의 전력 차이는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은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화살을 튕겨내고 그들의 말은 하루에 수백 리를 주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점은 물 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갑옷은 물에 빠지는 순간 병사들을 깊은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되었고, 평원을 달리던 말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날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몽골군은 수정전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마시는 것이거나 피해가야 할 장애물일 뿐 싸움의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고려의 수군은 이 거친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었습니다. 고려의 주력 전함은 훗눈날 조선의 판옥선으로 이어지는 평저선, 형패를 띠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밑바닥을 가진 외국의 배들과 달리 평평한 바닥은 썰물 때 갯벌 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고, 밀물 때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고려 수군은 여마의 물길이 언제 바뀌는지, 어디에 암초가 숨어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소용돌이가 발생하는지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타고 노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들어간 직후 여마 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몽골군은 김포 해안가에 진을 치고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고 인근 어촌에서 작은 어선들을 징발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물량을 앞세워 단숨에 해협을 건너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해안가의 요충지마다 진지를 구축하고 숲과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몽골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고려군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적이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 물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라. 몽골 지휘관 사르타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고려의 왕이 있고 조정이 있는데 불과 수백 미터의 물길을 건너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은 천하를 정복한 정복자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도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말들이 물가에 다가가기를 거부하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물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괴물이라는 것을. 이때 고려군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담한 행동을 보입니다. 강화도 해안가 잘 보이는 곳에 보란듯이 군영을 설치하고 병사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훈련하는 모습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몽골군 진영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서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간혹 고려 병사들의 웃음소리까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한들 이 물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몽골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분노는 치솟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여마는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해온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고려의 장수들은 이 좁은 해협을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 수중 장애물을 설치하고 조류의 흐름이 가장 거친 곳으로 적을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거미가 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듯 고려군은 여마라는 거미줄 한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물을 두려워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수많은 기병들이, 반대쪽에는 물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기다리는 소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이 좁은 물길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곧 닥쳐올 재앙을 모른 채 뗏목을 물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기세가 이 거친 물살마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려의 예언대로 여마의 푸른 물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게 될까요? 이제 곧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첫 번째 접전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이 야심차게 띄운 첫 번째 배가 물살에 닿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강화해요. 그 좁은 물길을 사이에 두고 숨막히는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심어 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대가들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가 눈앞에 포진해 있다는 압박감만으로도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더욱 잔혹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고려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건너편 김포와 통진의 들판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고려 조정이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민가와 숲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매캐한 냄새가 바다를 건너 강화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섬 안에 숨어있는 동안 너희의 땅과 백성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이자 죄책감을 자극하여 고려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려는 고도의 초토화 전술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수천 개의 횃불을 밝혀 자신들의 숫자를 과시했고 거대한 북을 두드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바람을 타고 넘어오는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아귀들이 울부짖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항복을 요구하는 경문을 화살에 묶어 섬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섬뜩했습니다. 나오면 살 것이고 버티면 섬 전체를 피로 씻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고려의 반응은 기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고려의 지휘부는 전군에 엄명을 내렸습니다. 적의 어떤 도발에도 반응하지 마라. 화살 하나도 낭비하지 마라. 오직 때가 될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라. 강화도의 성벽 위에는 깃발만 팔럭일 뿐 병사들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불을 질러도 건너편 섬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침묵은 공포에 질린 위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사냥감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맹수의 숨죽임과도 같았습니다. 고려군 지휘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대응 사격을 하거나 병력을 노출시키면 몽골군에게 우리의 위치와 전력을 들키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저 거만한 몽골 장수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욕설도 반격도 아닌 철저한 무시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무거운 정적 속에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이 시기에는 야별초 등의 전신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해안가 절벽과 갈대섭 사이에 매복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쇠노른을 설치하고 기름을 먹인 집단과 불화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몽골군의 뗏목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삼별초 대원들은 여마의 물때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다. 저들이 안심하고 발을 떼는 순간 물이 썰물로 바뀌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고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몽골군 진영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던 것이 점차 초조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몽골 제국의 대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쥐죽은 듯 조용한 고려의 태도는
그들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몽골 지휘관 사르타이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 고요한 섬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겁쟁이들 같으니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아느냐. 사르타이와 몽골 장수들은 결국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정찰이나 소규모 교전 없이 본대를 투입하여 단숨에 해협을 건너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려군이 겁에 질려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고려가 파놓은 거대한 심리적 함정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몽골군은 주변의 모든 나무를 베어 만든 수백 척의 뗏목과 징발한 어선들을 강가로 집결시켰습니다. 기병들은 말에서 내려 불편한 배 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살기가 등등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너편 강화도의 숲속 나뭇가지 사이로 이를 지켜보던 고려 지휘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밀물이 가장 높게 차오른 만조의 시간. 이제 곧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여마의 유속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냥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끼를 물었다. 낮고 차가운 한마디가 고려군 진영에 전파되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긴 궁수들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죽음의 아가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물 위에서 벌어질 첫 번째 충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직 육지에서의 승리만을 알고 있던 몽골군이 바다라는 낯선 전장에서 겪게 될 혼란과 공포,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고려 수군의 신출기몰한 기습작전이 다음 편에서 폭발하듯 펼쳐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몽골군의 진영에서 둔탁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강가를 가득 메우고 있던 수백 척의 뗏목과 소형 선박들이 일제히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거대한 나무 군단이 강을 덮어버리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몽골군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마라는 좁은 해협을 병사들의 몸으로 메워서라도 건너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육지에서 강화도까지는 불과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거리. 노를 몇 번만 저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때였습니다. 고려의 지휘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썰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배들이 해협의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무렵 잔잔해 보이던 수면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서해의 거대한 조수, 간만의 차가 만들어낸 강력한 에너지가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급류로 돌변한 것입니다. 물살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암초와 부딪히며 솟구치는 와류가 몽골군의 조잡한 뗏목들을 덮쳤습니다. 서로 밧줄로 묶여있던 뗏목들은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제멋대로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 충격으로 밧줄이 끊어지며 대열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몽골군에게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말등 위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흔들리는 배 위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병사들은 배 난간을 붙잡고 구토를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았고 공포에 질린 말들이 날뛰며 배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기마병들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물 위에 떠서 떠내려가는 무력한 존재들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숨죽이고 있던 고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쏴라! 해안가 절벽 뒤편과 갈대숲 사이에서 고려의 날렵한 소형 선박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몽골군의 거대하고 둔한 선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았지만 고려의 배들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파도를 타듯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진 몽골 선단의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려 수군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이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불화살과 화공룡인 기름 하리들이 몽골군의 탐복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몽골군 지휘마들령의 주판서라 차게남 중도를 씁니다. 고려의 바라치고 불래 기편은 자율은 쳐도지릅니다. 그들은 불화살과 화공룡 기름으로 가장 중갑한 몽골군 충난이 담병만 등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불화살과 화공룡 기름우 당도를 날아들었습니다. 고리배정 수명, 와라벼고 망은 정도 타고 불었습니다. 모르그르 종덕오는 자 바람은 고려의 편이었습니다. 강한 바닷바람을 타고 날아간 불씨는 몽골군의 배 위에 건조하게 말라있던 돛과 나무 자재들에 옮겨 붙었습니다. 뗏모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길을 피하려는 병사들이 한쪽으로 몰리자 배는 뒤집어졌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몽골 병사들은 물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려군은 무리하게 접근하여 백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몽골군이 화살을 쏘려 해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조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익숙한 리듬으로 파도를 타는 고려의 궁수들은 정확하게 적의 깃발과 지휘관이 탄 배를 저격했습니다. 몽골군에게 고려의 배는 잡을 수 없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다가가려 하면 물살을 타고 멀어지고 잠시 숨을 고르려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 불화살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여마의 물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몽골의 배들은 서로 충돌하여 부서지거나 물살에 휩쓸려 강화도 남쪽 먼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개미떼처럼 밀려오던 그 거대한 행렬은 이제 조각난 나무 판자와 주인을 잃은 투구들만이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강화도의 벼랑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려 백성들과 병사들 사이에서는 함성 대신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지켜준 바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목격할 수 있었던 기적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유자랑스러운 기병들이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물과 불 사이에서 소멸해게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패배 그 이상의 치욕이었습니다. 결국 해질녘이 되자 생존한 일부 배들이 간신히 뱃머리를 돌려 김포 해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도하 작전은 몽골군의 완벽한 참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상처 입은 맹수는 더욱 사나워지는 법입니다.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몽골군은 이제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더욱 교활하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패배의 충격에 빠져 있는 몽골군 진영을 향해 고려의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물살이 몽골군을 삼켰다면 다가오는 밤에는 고려의 귀신들이 그들의 잠을 깨울 것입니다. 몽골군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고려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야간 기습작전, 밤의 유령편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통쾌한 역사의 현장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고려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마의 거친 물살이 한 차례 몽골군을 삼키고 지나간 뒤 전장에는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패배의 충격은 육체적인 상처보다 정신적인 공포를 더 깊게 새겨놓았습니다. 낮 동안 그 위세 등등했던 몽골 기병들은 이제 강 건너편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갈대길이 부딪히는 소리, 물새가 날아오르는 소리조차도 마치 적군의 발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그들이었지만 이 낯선 물가에서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차가웠습니다. 고려군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더 완벽한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려의 지휘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지금 지쳐있고 무엇보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을. 이 공포를 극대화하여 적의 심장을 옥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날 밤의 작전 목표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썰물이 밀물로 바뀌며 물의 흐름이 다시 내륙 쪽으로 향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몽골군 보초병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물 위로 희미한 불빛들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10여 개.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그 불빛들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보였지만 곧이어 배의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저기다! 고려군이 야습을 감행한다! 비명 같은 고함이 몽골 진영을 깨웠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있던 병사들이 호둥지둥 무기를 들고 강가로 뛰쳐나왔습니다. 낮에 참패를 기억하는 그들은 고려군이 이번에는 어둠을 틈타 상륙을 시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즉시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천 발의 화살이 어둠 속의 배들을 향해 빗발처럼 쏟아졌습니다. 슉, 슉, 슉. 화살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강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명소리나 반격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배들은 묵묵히 조류를 타고 몽골군 진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몽골군이 횃불을 비춰 확인한 배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입혀놓은 허수아비들만이 촘촘히 박히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속았다. 허탈함과 분노가 교차하는 순간 진짜 악몽은 그들의 등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의 모든 신경이 강가에 쏠려있던 바로 그 찰나, 진영 후방의 야산과 갯벌 사이 갈대숲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정예 특수부대, 훗날 삼별초의 전설이 될 야별초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돌격하는 몽골 기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적병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질주한 특공대는 몽골군의 군량미가 쌓여있는 창고와 마구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뒤쪽이다! 강가에 몰려있던 몽골군은 뒤늦게 연기와 불길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특공대는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불타는 식량 창고의 매캐한 연기와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말 울음소리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몽골군은 어둠 속을 향해 헛되이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렸지만 그들이 상대한 것은 잡히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이 야간 기습의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과 불면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이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도 고려군이 나타난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랐고 아군끼리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 칼을 겨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천하무적이라던 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사들의 눈에는 핏발이 서고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강 건너 강화도의 고려군은 그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조용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곳은 너희가 알던 전장이 아니다. 여기서는 낮에도 밤에도 물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너희는 안전할 수 없다. 날이 밝아오자 몽골군 진영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
불에 타버린 식량, 그리고 겁에 질린 말들. 몽골 지휘관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화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소규모 국지전이나 심리전으로는 이 지독한 섬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몽골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존심을 건 최후의 도박. 모든 전력을 총동원하여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좁은 물길을 강제로 돌파하는 전면전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광기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고려의 지휘관들도 이를 감지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발적인 공격이 멈추고 흩어졌던 몽골의 대군이 한 곳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 이제 곧 여마의 물길 위에서 양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격돌이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몽골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는 고려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려가 준비한 최후의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의 승부. 그 절정의 순간이 다음 편에서 폭발합니다. 운명의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부터 여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지난밤의 치욕을 씻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변에는 수백, 아니 수천에 달하는 온갖 종류의 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튼튼한 전함은 없었습니다. 급하게 만든 뗏목, 징발한 어선, 나룻배, 심지어 민가의 문짝을 뜯어 엮은 부유물까지 물에 뜰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원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을 메워버리겠다는 거대한 의지이자 벼랑 끝에 몰린 정복자들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몽골 지휘관들은 이번 공격에 인해 전술과 선교 전술을 혼합한 형태를 계획했습니다. 선두 그룹이 희생되더라도 뒤따르는 배들이 그 잔해를 밟고 넘어가서라도 강화도 땅을 밟겠다는 잔혹하리만치 무모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때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가장 높이 차오르고 흐름이 잠시 멈추는 만조의 정조 시간, 그 찰나의 평온함이 그들이 노리는 공격 개시 시점이었습니다. 반대편 강화도, 고려군의 진영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치밀한 계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수건 지휘관들은 이미 며칠 전부터 병사들을 동원해 물밑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썰물 때 드러나는 암초지대와 갯벌의 수로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목책과 철심을 박아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수위가 낮아지면 배의 밑바닥을 찢어버리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고려군은 자연이 만든 해자에 인간의 지혜를 더해 완벽한 함정을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적선이 움직인다. 마침내 몽골군의 북소리가 대지를 울리며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을 새까맣게 뒤덮은 몽골의 선단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선두에는 강제로 징발된 한족 수부들과 고려 포로들이 노를 저었고, 그 뒤로 몽골의 최정예 기병들이 말과 함께 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화도의 흙을 밟는 즉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배들이 강 중류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몽골의 계획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몽골군 지휘부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화 해협의 물살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조 시간이 끝나고 썰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해의 썰물은 서서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급격하게 바다 쪽으로 빨려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순식간에 급류로 변하며 배들을 하류로, 그리고 암초지대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이다. 닻을 끊어라.
고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매복해 있던 고려의 소형선들이 적의 선단 측면을 치고 빠지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격수는 고려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자 물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목책과 암초들이 그 흉측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중심을 잃은 몽골의 배들은 이 장애물들의 굉음을 내며 충돌했습니다. 화직 하는 소리와 함께 배의 밑바닥이 찢겨나갔고 뒤따르던 배들이 앞선 배의 잔해와 충돌하며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좁은 수로에 수백 척의 배가 뒤엉키면서 거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배들은 거센 물살에 의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소용돌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배 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말들이 날뛰며 병사들을 들이받았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몽골 병사들은 기울어지는 배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활솜씨지도 칼솜씨도 흔들리는 배 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강화도 해안 절벽 높은 곳에 배치된 고려의 궁수부대가 일제히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쏘아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하늘을 가리는 화살비가 몽골 선단 위로 쏟아졌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몽골군은 움직이는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려의 화살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지휘관급 장수들이 쓰러졌고 돛대에 불화살이 박히며 배들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물살과 암초 그리고 불화살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몽골의 대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 아니 자연의 엄중한 심판처럼 보였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기병들이 말과 함께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은 육지의 제왕이 바다라는 낯선 세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몽골군은 필사적으로 배를 돌려 후퇴하려 했지만 귀영킹킨 배들과 거센 물살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마의 물은 검붉은 잔해들로 뒤덮였습니다. 부서진 배의 파편, 찢어진 깃발, 그리고 주인을 잃은 투구들이 소용돌이치며 바다로 떠내려갔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야망이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 그리고 고려가 파놓은 거대한 덫이 자신의 군대를 삼키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물이 완전히 빠지고 거대한 갯벌이 드러났을 때 그곳은 거대한 배들의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갯벌에 처박힌 몽골의 배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연마저 아군으로 만든 조상들의 지혜가 빚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주력 부대는 이 전투로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물자를 잃은 그들은 더 이상 도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강화도는 여전히 굳건했고 바다는 고려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뚫을 수 없음을 깨달은 몽골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바로 고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고사작전과 내부 분열을 노리는 비열한 정치 공작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 과연 이어지는 정신적, 외교적 파상 공세 앞에서도 그 결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강화 해협의 물결 속에 잠긴 몽골의 야망,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피어나는 고려의 끈질긴 생명력. 전장의 양상이 180도 바뀌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격렬하게 요동치던 여그은 물살이 거짓말처럼 짙어집니다. 하루 종일 천지를 뒤패고 다는지다 흘러러게 개 지검 것입니다. 하루 종일 천지를 뒤패고 다는십이다. 염거봉호에 첨들고 묘dom치던 염화가 평지말습니다. 하루 종일 천지를 분을 담려가 더는들어 점지를 지고 염하게 천지말 찾아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지를 뒤패고 더는 시비다 중이저 참불을 대해 도잡았는디다. 처짐 참지를 돈을 벼션 시비에 처그 중경짐에 가게 강정 다짐한 들을 부리과 산다가 추가고를 지존 다가니 말씀이다. 여도철랑여 주게만 지붕에 밤을하면 돌아십니다. 기재 천지를 묻히며 주가 들었습니다. 미엄하고 연북은 크맘이여져 가짜며 염하가 각고해 충시에 가가는 무염은 총지를 집은 지용짐에 다점의 시비다 닫아주기 말씀이다. 주가는 한덩 사형의 정시를 지용돌 염하가 김이다. 주게만 충시를 집은 염하가 박이로 지분했습니다. 연이슬 조문 탐지를 거돌르고 찍어 찾아들었습니다. 허짓말처럼 찾아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지를 뒤흔들었던 북소리도 함성도 그리고 나무가 부서지는 굉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무겁고도 차가운 정막뿐이었습니다. 서해로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강화 해협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승리의 영광보다는 비극의 잔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물 빠진 갯벌과 수면 위에는 몽골 제국의 야망이 부서진 조각들이 끝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투구, 반쯤 잠긴 깃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뗏목의 파편들이 물결에 따라 힘없이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전쟁터라기보다는 거대한 배들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고려의 바다는 그토록 위세등등했던 침략자들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피비린내 대신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갯벌의 흙내음이 섞여 공기를 채웠고 갈매기들만이 그 처참한 잔해 위를 맴돌며 구슬피 울었습니다. 강 건너 김포 해안가에 선 몽골군 지휘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며 수많은 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왕을 무릎 꿇렸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백 미터 앞의 저 섬, 강화도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말발굽이 대지를 뒤흔들 수는 있어도 저 거친 물살을 밟고 설 수는 없음을. 바람과 조류, 그리고 갯벌이라는 자연의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 숫자의 폭력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 진영에는 패배감보다 더 깊은 무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물에 젖은 동료들을 건져내며 말을 잃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 수마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가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격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배는 부서졌고 사기는 바닥을 쳤으며 무엇보다 염화가 다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각하라. 물가에서 멀리, 더 멀리 물러나라. 결국 몽골군 지휘부에서 낮고 무거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호령이 아닌 패배를 인정하는 신음과도 같았습니다. 김포 해안을 가득 메웠던 몽골군은 썰물이 빠져나가듯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고개를 숙인 채 터벅터벅 걷는 발소리만이
황량한 들판을 울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자연과 지략 앞에서 완벽하게 무릎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강화도, 갑곶돈돈대와 광성보의 성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고려군 사이에서도 환호성은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했으나 그것은 상처 입은 승리였습니다. 병사들은 활을 내려놓고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떠내려가는 적의 잔해를 보며 그들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 물살 아래 잠든 것은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삼켜버린 수많은 생명, 그리고 불타버린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고려의 장수들은 말없이 바다를 향해 예를 갖추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바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워준 병사들과 백성들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그날 밤 강화도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몽골군의 횃불이 하나둘 꺼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강화도의 성벽 위에는 희망의 불씨처럼 작은 봉화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라고 온 세상에 외치는 고려의 숨결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긴 항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몽골은 무력으로 강화도를 점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략을 수정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칼과 창 대신 외교적 압박과 고립작전이라는 더 집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려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 해협에서의 이 승리는 단순한 방어전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불패의 신화를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천하무적 몽골군도 약점이 있으며 뭉친 의지와 지혜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작은 섬 강화도는 그렇게 몽골 제국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선 방파제가 되었고, 고려인들의 가슴 속에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몽골의 주력 부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 강화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1232년의 그날, 거센 물살이 흐르는 여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좁은 물길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발목을 잡았는지. 강화도의 파도 소리는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몽골 함대를 수장시킨 고려 해군의 기적 같은 승리, 그 뜨거웠던 저항의 기억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40년에 걸친 긴 항쟁, 그 끝에서 고려가 지켜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강화 해협의 거친 물살이 몽골의 대군을 막아낸 그날 이후 고려의 항쟁은 무려 40여 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실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수많은 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몽골 제국조차도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가 보여준 끈질긴 생명력 앞에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훗날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이 정복한 수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왕조를 보존하고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지켜낸 자주적인 강화였기 때문입니다. 강화도에서의 항전 기간 동안 고려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적 저항 그 이상이었습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시 상황, 식량이 부족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문화유산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군의 말발굽이 국토를 유린하는 동안
강화도의 장인들과 백성들은 한 글자 한 글자 나무에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무려 8만 개가 넘는 목판, 5천만 개가 넘는 글자. 그 하나하나에는 오탈자가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심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종교적 염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으로는 우리를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정신과 문화는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고려인의 숭고한 저항 의지였습니다. 몽골군이 밖에서 성벽을 두드릴 때 고려인들은 안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으며 정신의 선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대장경판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서 그날의 결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강화도 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고려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몽골에 맞서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지형인 바다와 갯벌을 이용했고 심리전과 외교전을 병행하며 상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는 법을 보여준 최고의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는 특정 영웅 한두 명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길을 꿰뚫고 있던 이름 없는 어부들, 밤새와 뗏목을 막아낸 병사들, 그리고 묵묵히 식량을 나르고 대장경을 반 백성들. 그들 모두가 강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요새가 되어 몽골의 파도를 막아낸 것입니다. 훗날 삼별초가 진도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최후의 순간까지 항전했던 정신 역시 이 강화도에서 싹튼 불굴의 위지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때로는 경제적 위기가, 때로는 외교적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800년 전 그 좁은 여마의 물길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막아냈던 선조들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하고 맨주먹으로 경제대국과 문화강국을 일궈낸 저력. 그 뿌리는 바로 저 강화도의 거친 물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것입니다. 강화해협, 여마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물밑에는 여전히 거센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의 굴곡처럼 말입니다. 혹시 강화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날의 함성, 노젓는 소리, 그리고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고려인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이 치열했던 전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에 도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땅과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할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강화도에서 몽골 함대를 수장시킨 고려 해군의 기적. 그것은 전설이 아닌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적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숨겨진 우리 역사의 승리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또 다른 역사 속 언더독의 반란 혹은 전설적인 전투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